우리 국회의원 선거가 내 강의에 영향을 끼칠 줄은 몰랐어. 그래서 4월 13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그날 연습을 할 수 없어서 만약에 다음 주에 내가 보강을 하면 학생들이 전혀 연습을 하지 못하고 시험을 보게 될 불행한 사태가 벌어질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길래 그걸 받아들여서 그럼 오케이, 그러면 보강은 1차 시험 이후. 지금 생각은 1차 시험 얘기를 하려면 1차 시험 분필이 없네. 아, 오늘은 노란, 아니야, 하얀색 분필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첫 번째 공지사항은 보강은 1차 시험 이후. 1차 시험이 언제더라? 총선 다음 날이죠. 14일 이후. 그래서 지금 생각은 그 사이에 또 연습을 한번 해야 되니까 1차 시험 이후에 한번, 그 다음에 때를 봐서 4월 말은 중간고사 기간이니까 뭐 5월 초에 한번, 그렇게 해서 이제 할 생각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험 범위는 내가 진도를 다음 주 보강까지 하면 당연히 시험 범위가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다음 보강을 했으면 나의 계획은 그때까지 5장을 마치고 시험을 5장까지 보려고 했으나 1차 시험이니까 우선 여러분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의미에서 4장까지. 물론 여러분들은 여태까지의 경험을 빌면 다음과 같은 게 그리 좋은 건 아니죠. 우리 항상 조삼모사라는 있고, 따라서 우리 지금까지 나가는 그 진도를 내가 얼만큼 내가 빨리 나갈 수 있는지를 봤더니, 너무 빨리 나가면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너무 늦게 나가면 책을 끝낼 수 없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스페셜 릴러티버티는 시간이 되면 하고 안 되면 그 전까지 우리 하려고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처음에 2학년 들어와서 클래시컬 미케닉스를 딱 들으니까 힘들지. 들어오니까 갑자기 수식도 많아지고 문제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숙제라고 나왔는데 풀어봤더니 잘 풀리지도 않고 여러분들을 굉장히 헷갈리게 하죠. 그래서 이게 보면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올 때 사실 뭐 물리학과에서는 이런 걸 우리가 소위 진입장벽이라고 해요.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보면 벽에, 아주 벽돌로 만든 벽에 와서 꽝 부딪히는 느낌이 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2학년 들어와서 전공 과목, 전공 필수 과목 중에 처음으로 고전역학을 듣는다 이거예요. 물론 이제 앞으로 전자기학도 듣고 지금 수리물리도 듣고 또 양자역학도 듣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점점 더 수학적으로도 복잡해지고 새로운 개념을 많이 배우는데, 처음에 고전역학을 배우면 이렇게 내용을 보면 이거 일반 물리 때 다 한 거네 하고 만만하게 봤다가, 이놈의 강의를 저기서는 왜 그렇게 어렵게 해? 문제도 왜 이렇게 어려워? 하고 여러분들이 좌절을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진입장벽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적응하느냐? 시간이 해결해줘요. 계속 쪼면 돼.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만의 경험이 아니라, 나도 물리학 학부에 다니면서 2학년에 딱 올라왔더니 우선 하모닉 오실레이션의 2차 방정식의 솔루션이 구해보니까 코사인이랑 사인이 두 개의 솔루션이네. 그럼 그거밖에 없어. 그랬을 때 나는 처음에 딱 느꼈던 기분이 뭐냐면, 이건 사기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부터 갑자기 충격을 받기 시작하면서, 또 나는 그때 왜 2학년 올라오면서 왜 그렇게 잠이 많아? 밤 10시만 되면 자는 거야. 다음날 7시까지 매일. 그러다가 우리도 시험을 봤는데, 우리 그때 물리학과에 새로 온, 물론 지금은 은퇴하셔서 여생을 잘 보내고 있는 교수님이지만, 그때는 새로 오셔가지고 가르치시는데, 지금과 여러분과 같은 이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만큼
굉장히 어렵고 어떻게 이걸 내가 공부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래서 1차 시험을 봤는데 우리 그때는 평균이 100점 만점에 20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충격을 받았어. 교수님은 더 충격을 받았어. 그래서 시험을 한 번 더 보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때 시험을 3번 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면서 아, 이게 굉장히 어렵다. 사실 좀 어려워요. 2학년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치원을 갓 졸업하고 초등학교 들어온 학생들에게 소주 한 잔을 주는 셈이야. 그래서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술을 마시라는 뜻은 아니고, 그렇게 충격이 있지만 그 충격을 극복하면 이 충격이 2학년에서 3학년, 3학년에서 4학년 새 과목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충격이 확 더 다가오지만 지금과 같은 충격보다는 약해요.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마음을 편하게 가져. 무슨 요가 클래스에 온 것 같지. 마음을 편하게 가진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빨리 풀려고 하지 말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재밌게 풀 수 있을까 하고 차근차근. 그게 만약에 그 시간이 처음엔 굉장히 느릴 거예요. 느리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차근차근 푸는 연습을 하면 결국 문제를 푸는 요령이 혹은 문제를 푸는 데 여유가 생길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 숙제를 처음 1차 숙제를 조교가 채점한 결과 그렇게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던 학생들이, 그래서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거 어떡하지? 야, 이제 앞으로 이 과목은 내가 망쳤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강의는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죠. 강의는 중간 수준보다 조금 높게, 숙제는 어렵게, 시험 문제는 쉽게. 왜냐하면 드린 시간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쉬운 것과 나의 쉬운 거의 기준은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일반 물리를 배웠을 때도 대개 일반 물리 1학년 때 배울 때도 1학기 때 쭉 가다 보면 고등학교 때 물리를 들은 학생들은 이거 뭐 다 고등학교 때 배운 거네 하다가 처음에 벽에 딱 부딪히는 데가 회전관성이 나올 때야. 그때부터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로 고민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넘어가죠. 물론 고전육학에서도 회전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거기서 1학년 때 일반 물리학에서 회전이 나와서 그때 좀 약간 힘들어 했다면 그 힘든 강도보다 조금 더 세게 밀 거예요. 우리 그거는 그렇지만 내가 역시 첫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나의 모토는 닥치면 걱정하자요. 그리고 닥쳤을 때 걱정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말한 포인트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망하지 말고 꾸준히 하면 그 처음에 있는 거를, 그래서 이게 나만 어려운가? 아니에요. 처음에 물리학에 들어오면서 2학년 때 처음 클래시컬 미케닉스를 듣는 사람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충격을 받는다 이거예요. 나한테 받으면 조금 더 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래서 우리 했던 게 뭐냐면 댐프트 오실레이션에 외부에 드라이빙 포스가 있는 경우, 그 경우는 어떻게 문제를 푸냐. 먼저 드라이빙 포스가 있는 경우에 그거에 대한 파티큘러 솔루션을 구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드라이빙 포스가 없는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의 솔루션을 더한 다음에,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의 솔루션은 아비트러리한 상수가 2차 미분 방정식인 경우에는 2개가 들어오는데 그 2개는 이니셜 컨디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파티큘러 솔루션은 이니셜 컨디션이 아니라 들어온 드라이빙 포스의 조건에 의해서 explicitly 결정이 되는 양이라고 했었죠.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으니까, 우리 그러면 구체적 역시 모든 이 물리계에 대한 이해는, 혹은 프로블럼 솔빙을 할 때의 이해는 문제를 풀어보는 데에서 나오니까, 우리 그러면 예를 들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얘는
좀 더 봤으니까. damped driving force가 있는 경우, 그 우리 스프링에 의해서 주어진다고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스프링이 힘들었나 봐. K, M 다음과 같이 주어져. 적당한 마찰력이 이제는 이렇게 힘을 가하면 FD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드라이빙 포스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고, 그때 V가 이쪽으로 가면 항상 댐핑 포스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향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우리 저 시스템에서 나오는 솔루션 XT, X라는 거는 이퀄리브리엄 포지션에서 얼만큼 벗어났는가 하는 다음과 같은 양을 문제를 푼다 이거예요. 이걸 하기 전에 이제 푼다고 생각하니까 조교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번 두 번째 숙제만 마지막 문제는 에너지 컨서베이션을 쓰면 간단하게 풀 수 있는데요. 그래. 그렇지만 난 아직 에너지 컨서베이션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런 경우에 댐핑 포스가 역시 속도에 비례하는, 그 다음에 역시 마이너스 B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FDT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시간을 so amplitude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드라이빙 포스로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 경우, 우리 그러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XT를 어떻게 구하나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구하기? 먼저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쓰면 되죠. 이퀘이션 오브 모션은 F를 먼저 써야지. 작용하는 힘은, 그러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수직 방향은 우리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고, 수평 방향은 마이너스 BX 닷 용수철 X만큼 늘어났을 때 X가 음수면 어떡하나요? 그럼 부호가 자꾸 헷갈리죠. 그럴 땐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X가 양수라고 생각하고 일단 식을 쓰면 돼요. 그러고 나서 X가 음수일 때 맞는지 확인해 보면 되죠. 그러니까 어느 거 하나 쓰면 되죠. FD 코사인 오메가 T. 따라서 이게 M 곱하기 X의 더블 닷이 될 테니까,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탠다드한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바꾸면, 그걸 어떻게 바꾸더라? X 더블 닷 플러스 2배 감마 X 닷 플러스 오메가 제곱 X FD F 코사인 오메가 DT. 이 형태로 바꿔봅시다. 이 형태로 바꿔본다는 건 뭐냐면, 지금 요거를 전부 다, 요거만 남겨놓고 전부 다 옮긴 다음에 양변을 M으로 나눠준 경우죠. M으로 나눠줬으니까 여기서 2감마는 B 오브 M, 오메가 스퀘어는 우리가 잘 아는 스프링에서 나오는 다음과 같은 양, 여기 F라고 도입한 양은 원래 있는 앰플리튜드를 질량으로 나눈 양으로 쓰면, 물론 나중에 이렇게 많은 거를 문자를 바꿔 써서 헷갈리지만 나중에 맨 마지막에 이걸로 바꾸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 요 식을 가지고 우리 쓰면 된다. 이 식을 어떻게 쓰더라? 근데 우리가 푸는 방법은 이게 우리 지난번에 배웠을 때 엑스포넨셜 펑션인 경우에는 우리 알았으니까, 그 우리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그러면 우리 이거는 e to the I 오메가 dt 플러스 e to the 마이너스 I 오메가 dt. 오케이, 됐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요거에 대한 파티큘러 솔루션을 더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주어졌어. 근데 우리 벌써 요거에 의한 파티큘러 솔루션은 지난 시간에 구했어요. 요거에 의한 파티큘러 솔루션은 어떻게 구하나? 여기서 구한 파티큘러 솔루션에 오메가 d 대신에 마이너스 오메가 d만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간단한 솔루션은, 파티큘러 솔루션은
밑에 P는 파티큘러 솔루션을 나타내는 거고, 우리 앞에 있는 계수 나누기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D 제곱 플러스 2배 I 감마 오메가 D 플러스 오메가 제곱 e to the I 오메가 dt. 여기 우리 지난번에 e to the I 오메가 0t에 대해서 한 파티큘러 솔루션의 계수만 바꿔서 집어넣은 거고, 두 번째 e to the 마이너스 I 오메가 dt에 대한 거는 앞에 있는 식에다가 오메가 d 대신에 마이너스 오메가 d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d 제곱 마이너스 2배 i를 자꾸 I 감마 오메가 d 플러스 오메가 제곱 e to the 마이너스 I 오메가 dt. 좀 더 간단히 쓰면, 왜냐하면 분모에 리얼 넘버랑 이미지너리 넘버가 다 있으니까 우리 일때 분모를 실수로 만들려면 분자 분모에 저거에 분모에 컴플렉스 컨주깃을 곱하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f over 2에다가 밑에 있는 거는 오메가 제곱 리얼 파트의 제곱 더하기 이미지너리 파트의 제곱 하고, 위에다가 마이너스 오메가 d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d의 제곱 마이너스 2배 I 감마 오메가 d I 오메가 dt. 뒤에 있는 양도 똑같이 쓸 수 있죠. 너무 글자를 작게 쓰나? 내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안경을 쓰기 시작했는데 클래시컬 미케닉스를 들은 다음부터 안경을 쓰기 시작했는데 글자를 너무 작게 써서 소문자 B자랑 숫자 6이랑 헷갈려서 앞에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보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안경을 쓰기 시작했죠. 내가 왜 이 얘기를 하지? 왜냐하면 수식을 쓰는데 너무 귀찮으니까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하면서 보니까 다 됐네. 너무 작게 썼다. 다음과 같이 됐죠. 식이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지만 이제 간단히 정리하면 되죠. 어떻게 정리하나? 첫 번째는 이게 리얼 파트랑 이미지너리 파트를 각각 쓰면 되죠. 리얼 파트는 요거의 리얼 파트는 앞에 거랑 여기 있는 거랑 똑같죠. 거기다가 e to the I 오메가 dt 플러스 e to the 마이너스 I 오메가 dt면 2배 코사인 오메가 dt죠. 첫 번째는 2배의 코사인 오메가 dt니까 앞에 여기 2분의 1이 있으니까 f 오메가 스퀘어드 오메가 d 스퀘어드 오메가 스퀘어드 오메가 d 스퀘어드의 스퀘어드 4배 감마 스퀘어드 오메가 d 스퀘어드 코사인 오메가 dt. 재밌네. 그 다음에 i에 여기 i에 비례하는 양 마이너스 i, 나머지 다 똑같고 마이너스 i로 묶으면 e to the I 오메가 dt, 뒤에 있는 건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e to the 마이너스 I 오메가 dt. 이 컨비네이션은 2배 I 사인 오메가 dt죠. 그래서 이거랑 하면 2배 사인 dt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요거에다가 여기에다가 사인 오메가 dt를 쓰면, 그 다음에 뭐냐면 마이너스까지 끄집어냈으니까 플러스가 되겠고, 플러스의 2배 f 감마 오메가 d 오메가 스퀘어드 d 스퀘어드 제곱 감마 스퀘어드 오메가 d 스퀘어드 사인 오메가 dt. 이렇게 되죠. 왜 이런 미닛?
그러면 이게 다음과 같이 코사인 오메가 t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면 우리 그러면 이거를 그냥 오른쪽을 이렇게 쓰지 말고 f e to the i 오메가 dt라고 써서 문제를 풀고 그거의 리얼 파트를 구하면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요거는 요거의 리얼 파트에 해당되죠.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렇게 이거를 엑스포넨셜 이렇게 풀어서 써서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요게 e to the i 오메가 dt의 리얼 파트니까 요거를 집어넣어서 계산한 다음에 계산한 솔루션의 리얼 파트를 계산하면 되죠. 그럼 밑에 있는 식에서 뭘 고치면 되나? 이거 필요 없어. 그죠? 여기 있는 거에서 2분의 f가 아니라 그냥 f고 다음과 같은 거에 리얼 파트를 취하면 돼요. 리얼 파트는 여기 있는 요거 곱한 거에서 리얼 파트는 어떻게 되나? 앞에 있는 거는 코사인 오메가 dt가 나와야 될 테고, 그죠? 근데 앞에 2분의 1이 없이 f 코사인 오메가 dt 요양.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리얼 파트는 요거의 이미지너리 파트, 요거의 이미지너리 파트를 곱하면 되죠. 요거의 이미지너리 파트는 i 사인 오메가 dt죠. 그랑 마이너스 2i니까 역시 2배. 어떻게 풀어도 두 개가 다 똑같은 경우로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굉장히 복잡한 방법을 썼지만 조금 아이디어를 써서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이 좀 더 간단하게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복잡하지만 드디어 다음과 같은 답을 얻었어. 그래서 우리가 푸는 방법은 첫 번째 다음과 같이, 지금 내가 푸는 방법은 뭐냐면 x라는 포지션은 리얼 넘버니까 우리 항상 이거를 리얼하다고 리퀘어 하면 다음과 같이 쓰면 처음에는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지만 우리 이 결과를 보면 우리가 물론 나중에 간단하게 한 거는 굉장히 복잡한 계산을 했지만 보면 쉽게 리얼 넘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뒤에 있는 게 앞에 있는 거에 컴플렉스 컨주깃이죠. 여기 i가 마이너스 i로 바뀌고 여기도 i도 마이너스 i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뭐냐면 어떤 some 컴플렉스 넘버 더하기 그거의 컨주깃 넘버면 항상 리얼 넘버죠. 그래서 우리 보면 우리가 x가 리얼하다는 리퀘어먼트를 써서 문제를 푼 거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요거를 그냥 c e to the i 오메가 0 t라고 놓고 풀었을 때는 이건 일반적으로 컴플렉스 넘버죠. c가 일반적으로 컴플렉스 넘버라고 해도 이거에 컴플렉스 컨주깃을 더하지 않는 한 요건 항상 일반적으로 컴플렉스 넘버죠. 그럼 이걸 전부 다 x가 리얼로 요구를 하면 이 식은 죽었다 깨나도 풀 수 없어요. 그죠? 그럴 때는 우리 어떻게 한다 그랬죠? x도 우리의 x가 리얼이라는 조건은 잠시 잊어버리고 이걸 만족하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솔루션을 찾아. 그런 다음에 그 중에 리얼 파트나 혹은 이미지너리 파트만 골라서 그 솔루션을 구하면 되죠. 컴플렉스 넘버의 리얼 파트와 이미지너리 파트는 전부 다 리얼 넘버죠. 그래서 우리 쉽게 우리 리얼 파트만 했지만 우리 뭐냐면 이미지너리 파트를 구해도 괜찮아요. 그때는 물론 이게 사인 오메가 dt로 주어져 있으면 어떻게 하나? 요거의 이미지너리 파트를 계산하면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거예요. 문제를 푸는 방법, 그 다음에 이런 걸 주어졌는데 보면 너무 복잡해. 우리 좀 더 간단하게 써보자. 분모의 코사인 오메가 dt와 사인 오메가 dt의 전부 다 다음과 같은 공통된 텀이 분모에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좀 더 잘 보면 r을 스퀘어 루트 오메가 스퀘어드 오메가 d 스퀘어드 제곱 4 감마 스퀘어드 오메가 d 스퀘어라고 쓰면 xpt는 f 전부가 다 똑같이 f가 있고 요거에 스퀘어 루트만 일단 끄집어내. 그럼 스퀘어 루트가 아직 하나 남아있죠. 스퀘어 루트 하나 r분의
오메가 스퀘어드 마이너스 오메가 d 스퀘어드 코사인 오메가 dt 플러스 r분의 2배 감마 오메가 d 사인 오메가 dt. 코사인 오메가 dt와 사인 오메가 dt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이죠. 우리 다음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운 삼각함수의 덧셈을 요새 배우나? 여러분들이 교과 과정이 한참 헷갈리던 시대에 고등학교를 다닌 불행한 세대였나? 어쨌든 배웠죠. 신과정이든.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적당한 지금 요 분자에 있는 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이 r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요게 다 1보다 작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코사인 오메가 dt 마이너스 5의 형태로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전결하면 코사인 오메가 t 코사인 5. 요게 코사인 5, 요게 사인 5인 셈이죠. 우리 그거를 계산하려 5를 어떻게 구하나? 직각삼각형에서 요게 5면 요게 코사인 5래. 코사인 5가 되려면 이게 r, 이게 오메가 제곱, 오메가 d의 제곱, 그리고 그럼 이게 뭐더라? 2배 감마 오메가 d. 이렇게 되면은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이 r 제곱이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 보면 파이를 구했었어요. 이때 뭐냐면 탄젠트 파이는 2배 감마 오메가 d 오메가 스퀘어드 마이너스 오메가 d 스퀘어드. 그래서 보면 파티큘러 솔루션은 원래 드라이빙 포스보다 페이즈 시프트가 있어요. 페이즈 시프트가 다음같이 있는데 페이즈 시프트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 원래보다 늦어진다고 하나 빨라진다고 하나 항상 헷갈리죠. 그렇지만 다음 거 주어졌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파이가 양수인가 파이의 범위를 먼저 봐야죠. 파이가 요건 항상 양수죠. 그죠? 요거는 오메가랑 오메가 d의 크기에 따라서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코사인 파이는 양수가 되거나 음수가 될 수가 있어. 하지만 사인 파이는 항상 양수죠. 그런 구간이 어디냐면 파이가 0부터 파이까지죠. 파지티브한 페이스가 생기는데 이게 더 빨라지는 거. 이게 원래 드라이빙 포스트보다 파이만큼 빠른 건가 느린 건가? 그게 항상 헷갈려. 그럼 코사인은 이렇게 주어져 있어. 이거는 파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어떻게 그리지? 잘 그려야 되는데. 다음과 같이 됐어.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이게 먼저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 원래 거가 먼저 맥시멈에 도달하네. 그 다음에 X가 맥시멈에 도달하죠. 그러니까 파이만큼 뒤쳐졌다고 얘기해야 되나? 그렇죠. 다음 같이 본다 이거야. 보면 이게 먼저 앞에 있는데요. 이쪽으로 이렇게 시간이 가면 이게 먼저 앞에 있네. 앞에 있는 게 아니죠. 왜냐면 이게 t가 이쪽이 더 큰 쪽이니까. 그죠? 뭐냐면 생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이게 먼저 맥시멈에 도달하고 그 다음에 맥시멈에 도달한 거니까 우리 파이만큼 뒤쳐져 있다고 얘기를 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형태는 마치 1학년 때 RLC 회로를 구할 때 그 전류와 가해준 포텐셜 사이의 릴레이션을 봤을 때 나온 파이랑 굉장히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뭐냐면 결국 솔루션은 제너럴 솔루션은 XT는 제너럴 솔루션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이 솔루션의 파티큘러 솔루션과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더한다 그랬죠. 파티큘러 솔루션은 조금 아까 썼는데 코사인 오메가 dt 마이너스 5
파티큘러 솔루션이 뭐였더라?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오른쪽에 F가 0인 경우 어떻게 주었었냐면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 여기 나온 스몰 감마랑 라지 오메가는 지난번에 정의를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난 기억도 안 나. 어쨌든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보면 파티큘러 솔루션은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explicit 결정이 돼 있고 여기는 unknown coefficient A, B가 있는데 이거는 initial condition 반드시 두 개를 주어주면 그 두 개에 의해서 결정되는 양이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만약에 다음과 같은 스프링에다가 외부에서 드라이빙 포스를 주면 어떻게 되나,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되나 보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엑스포넨셜리 감소해서 원래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전부 다 엑스포넨셜리가 없어져요. 그리고 남는 게 뭐냐면 파티큘러 솔루션만 남죠. 같은 프리퀀시로 외부에서 드라이브 하는 거랑 같은 앵귤러 프리퀀시로 진동을 하고 물론 페이스의 차이는 약간 있어요. 물론 여기서 댐핑이 없다고 하면 이 오실레이션도 계속 남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실제적인 용수철에는 댐핑이 아무리 작더라도 약간 있으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외부에서 드라이브 한 프리퀀시로 진동을 한다 이거예요. 이것만 얘기하면 재미없잖아. 자, 이제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계산을 했는데 그냥 있으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주어졌는데 R이라는 값은 외부에서 주어진 드라이빙 포스로 우리가 오메가는 어떻게 결정이 되죠? 그 시스템에 있는 인트린식 프리퀀시예요. 용수철 스프링 컨스탄트랑 매스에 의해서 결정되는 인트린식 오실레이션 그러니까 프리퀀시고 오메가 D를 우리가 바꿀 수도 있고 물론 그렇지 않은 왜 이거를 픽스를 시키고 드라이빙 포스를 픽스를 시키고 질량을 점점 바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어떻게 하든 간에 요 양은 오메가에 대해서는 이거 어떻게 되지? 이게 최소가 이게 최소값을 갖죠. 최소값을 분모가 최소값을 가지면 앞에 있는 앰플리튜드는 최대값을 가지게 되죠. 그런 최대값을 가지는 경우를 우리가 최대값을 가지는 경우를 우리가 레조넌스라고 하죠. 그래서 레조넌스 컨디션을 이제부터 살펴볼 텐데 이렇게 잘 쓴 걸 지우려고 하니 가슴이 아프긴 하지만 오늘따라 그렇게 글씨를 잘 썼지?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레조넌스를 보면 레조넌스라는 건 아까 본 것처럼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파티큘러 솔루션의 앰플리튜드가 도대체 얼마나 크게 도느냐, 가장 큰 때가 언제냐 하는 걸 보는 건데 지금 아까 본 것처럼 앰플리튜드는 아까 본 것처럼 R분의 1에 비례했죠. 이게 얼마였었냐면 1 over square root 오메가 squared 마이너스 오메가 D squared 4배의 감마 squared 오메가 D squared. 그럼 이게 최대가 될 때가 언제냐?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감마는 주어졌지만 오메가가 주어지고 오메가 D가 바뀔 경우랑 오메가 D랑 감마가 주어지고 오메가가 변할 경우랑 물리적으로 그게 어떤 거를 하느냐를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보면 첫 번째 만약에 오메가 D랑 감마가 주어져 있으면 외부에서 하는 드라이빙 프리퀀시랑 이게 조절돼 있으면 다음과 같은 게 최대값이 언제 일어나나? 이거는 오메가의 함수로 쓰면 오메가 D를 상수로 쓸 수 있죠. 우리가 상수고 이게 최소가 되려면 분모가 최대가 이게 최대가 되려면 분모가 최소가 돼야 되고 분모가 최소가 되려면 이건 항상 0 이상인 수야. 그러니까
이게 0일 때가 제일 최대값이 되죠. 만약에 그러면 오메가랑 감마가 픽스돼 있으면, 다시 말하면 질량이랑 스프링 컨스탄트가 가만히 있고 드라이빙 프리퀀시를 바꿔주려고 하면, 이건 다른 얘기죠. 이제는 오메가가 컨스탄트고 오메가 d 스퀘어가 변수니까 이때는 맥시멈이 언제 일어나나? 맥시멈이 언제 일어나긴 오메가 d 스퀘어 함수니까 오메가 d 스퀘어를 x라고 놓고, 그럼 분모에 있는 스퀘어 루트 안에 있는 게 오메가 스퀘어드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4배의 감마 스퀘어드 x,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이죠. 그게 그 어떤 미니멈이든 맥시멈이든 나올 조건이니까. 이걸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2배 오메가 스퀘어드 마이너스 x 플러스 4배의 감마 스퀘어드, 이게 0이야. 내가 미분을 제대로 했나? 그러면은 양변을 2로 나누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2 감마 스퀘어가 0이네. 그러니까 x는 오메가, 이게 뭐라 그랬지? 오메가 d 스퀘어는 오메가 스퀘어드 마이너스 2 감마 스퀘어. 요때 레조넌스가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잘못 배웠어. 1학년 때 어떻게 했었죠? 드라이빙 포스가 있는 경우 이거를 오메가의 함수로 그렸죠. 오메가의 함수로 그리고 오메가 d가 주어졌을 때, 오메가를 변했을 때, 그때 맥시멈은 물론 오메가가 내추럴 프리퀀시에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시스템에 오메가를 바꾸기는 쉽지 않아요. 지금처럼 질량이나 스프링을 바꿔야 되죠. 오메가를 컨티뉴어스하게 변하려면 질량을 컨티뉴어스하게 변해야 돼요. 그거보다 외부에 있는 프리퀀시를 바꾸는 것이 더 쉽죠. 드라이빙 프리퀀시를 바꿀 때 나오는 조건은 이 조건이에요. 물론 댐핑이 아주 작으면, 감마가 아주 작으면 오메가 d는 오메가 근처죠. 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우리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거예요. 다음과 같은, 그럼 우리 어쨌든 위에 있는 1학년 때 잘못 배웠다고 하는 건 너무 심한 말이고, 그럼 1학년 때 했던 이 조건을 써서 뭐냐면 드라이빙 프리퀀시는 일정한데 안에 있는 인트린식 프리퀀시를 바꾸면서 한 경우, 우리가 지금 관심 있을 때는 뭐냐면 탄젠트 파이는 이게 0으로 가죠. 무한대네. 오메가가 오메가 d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면 플러스 무한대. 오메가가 오메가 d보다 작은 곳에서 접근하면 마이너스 무한대죠. 자, 그래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야. 레조넌스에서. 그럼 파이는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면 파이가 가질 수 있는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파이야. 가 아니고 요 조건에서 구해야 되죠. 요 범위 안에서. 요 범위 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수 있는 곳은 파이가 2분의 파이 근처. 왜냐하면 사인 파이가 양수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다음 같은 그런 페이스를 레조넌스인 경우를 봤는데, 우리 꼭 그렇지 말고 우리 요 페이스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그런 레조넌스인 경우에는 저렇게 특별하지만 우리 다음과 같은 경우에 forced, damped, forced, driving force에 의한, 말을 하면서 글자 생각할까요? 페이스를 다시 보면 밑에 있는 탄젠트 파이를 다시 써보면 굉장히 우리 복잡한 기호를 많이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피직스를, 수식에 매몰돼서 피직스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다음과 같은 거에 피직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이거를 빨리 해야, 그 다음이구나. 오케이. 첫 번째. 뭐냐면 분자 분모 중에 굉장히 다른 여러 가지 리밋을, 요 분자 분모가 예를 들어서 이게 0이 되는 거, 0이 되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극한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첫 번째 감마 오메가 d가 오메가 스퀘어드 마이너스 오메가 d 스퀘어보다 굉장히 작은 경우, 혹은 스몰 감마, 댐핑이 거의 없는 경우, 댐핑이 없는 경우로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댐핑이, 나 말을 잘못했네. 댐핑이 없는 경우라고 하지 말고, 스몰 감마라고 하면, 오메가 d가 굉장히 작은 경우. 지금 우리 모든 거를 앞으로 뭐냐면, 드라이빙 프리퀀시를 감마나 댐핑 포스나 매스나 스프링 컨스탄트는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드라이빙 포스의 오실레이션을 적당히 조절하는데, 드라이빙 프리퀀시가 작은 경우, 큰 경우, 혹은 특정한 값을 갖는 경우, 우리 이제 뭐냐면 오메가 d를 변하는 경우를 우리 생각해 보면, 이때는 뭐냐면 뭐가 작냐 하면 오메가 d가 굉장히 작은 경우, 오메가 d가 작으면 어떻게 되죠? 이거 자꾸 탄젠트 파이가 0으로 가니까 파이는 0으로 가죠. 페이스 디퍼런스가 없어요. 왜 페이스 디퍼런스가 없나? 0으로 가면 이게 아까 본 것처럼 코사인 오메가 dt r분의 f 코사인 오메가 dt가 되는데, 그러면 x 닷은 한번 미분하면 오메가 d에 비례하죠. 뭐 앞에 부호는 어떻든 간에 한 번 더 미분하면 오메가 d 제곱에 비례하죠. x는 그대로 있죠. 그래서 뭐냐면 x가 다음과 같이 원래 있는 식에다 집어넣으면, 원래 있는 식에서, 원래 있는 식이 아까 뭐였더라? x 더블 닷 플러스 2배 감마 x 닷 플러스 오메가 스퀘어드 x는 fd 코사인 오메가 dt. 이거 두 번 미분한 건 오메가 d의 제곱, 이건 오메가 d. 이게 제일 크죠? 그죠? 이게 제일 크니까 이거 다 무시하면 x가 코사인 오메가 dt에 비례하는 양이에요. 여기 오메가 dt는 external driving force에 의해서 주어진 양이죠. 따라서 파이가 0으로 가죠. 웨이브 드라이빙 프리퀀시가 아주 작으면 뭐냐면 x랑 드라이빙 포스랑 같은 페이스로 움직인다는 거죠. 다음 같은 걸 볼 수 있고, 두 번째 오메가가 오메가 d랑 비슷할 때는 이게 우리가 조금 아까 봤던 레조넌스죠. 우리 이거는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고, 세 번째 오메가 d가 무지 커지는 경우, 무지 커지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조금 했던 아규먼트를 거꾸로 쓰면 되죠. x 더블 다시 오메가 d 제곱 x 다선 오메가 d 이렇게 되면, 이때는 오메가 d가 굉장히 커지면 이제는 x 더블 다시 가장 커지죠. x 더블, 그러니까 x, 이 식에서 x 더블 단만 있는 걸로 치면 돼. 그래서 이거를 양변을 두 번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dt에 비례하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마이너스 오메가 dt라는 거는 우리 코사인 안으로 집어넣으면 코사인 파이가 되죠. 왜냐하면 x 더블 다시 코사인 오메가 dt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거는 비례하는데 x 더블 다시 뭐냐면 따라서 마이너스 x에 비례하니까 우리 다음과 같은 형태를 볼 수 있다 이거.
마지막으로 그럼 댐핑이 없으면 탄젠트 파이는 분자가 0인 경우니까 0이니까 파이는 0나 파이 두 개가 다 되죠. 0나 파이 하나는 두 개가 같은 페이스거나 반대 페이스거나 그래요. 이거는 어떻게 주어진가를 우리 다음과 같이 볼 수 있고 오케이. 이제 다음 우리 뭐냐면 드디어 오실레이션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경우 호모지니어스한 댐핑까지 있는 경우에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 그 다음에 드라이빙 포스가 있는 경우에 파티큘러 솔루션까지 포함한 솔루션, 그 다음에 그런 게 있을 때 실제 피직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 지금까지 봤다 이거예요. 그럼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다음과 같이 이제 적어도 오실레이션에 관한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나오면 나는 이제 문제는 그 안에 있는 건 다 잘 이해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나오면 다음과 같은 댐프드 오실레이션에 해당되는 디퍼런셜 이퀘이션만 끄집어내면 그 다음의 결론은 여기서 배운 걸로 오토매틱하게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문제는 그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어떻게 끄집어내느냐만 신경을 쓰면 되죠. 자, 근데 조금 더 다른 오실레이션 중에 조금 더 다른 모드를 생각해 보는데 커플드 오실레이션 점점 인생이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커플드 오실레이션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이거를 수학적인 관점에서 우리 앞에 계속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었으니까 그럼 이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어떤 형태를 이제 앞으로 고려하냐면 예를 들면 내가 스펠링을 잘못 쓴 게 있나? 아니지. 오메가 스퀘어드. 이만 변수가 x, y 두 개가 있어요. 물론 오메가 스퀘어는 양수인 경우.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셋이 있다고 쳐봅시다. 물론 x, y니까 이런 거를 연립방정식이죠. 연립방정식인데 불행하게도 둘 다 미분방정식이죠.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두식 모두 x, y에 대한 리니어 이퀘이션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두 개의 변수 x, y가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어떻게 푸냐 이거예요. 미치겠죠. 어떻게 풀지? 첫 번째 방법. 잘 봐. 어떻게 풀 수 있는지. 그런 걸 우리가 되게 수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judicious guessing이라고 하죠. 물리학자들은 intuition 혹은 럭이라고 하죠. 행운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셋 중에서 풀 수 있는 게 있느냐. 근데 보면 잘 보면 두 개 이게 하나는 5x-3y고 하나 5y-3x네. 그럼 두 개를 더 해봐. 두 개를 더하면 2배, 2배 x, 2배 y. 오, 좋은데. 그 앞에 둘로 나누면 플러스 2배 오메가 스퀘어드 x 플러스 y는 2배, 2로 나눴으니까 아주 좋은 식이 나오죠. 뭐냐면 x 플러스 y를 z라고 놓으면 z의 더블 닷 플러스 오메가 스퀘어의 z의 0이니까 우리 이거는 아주 많이 봤던, 적어도 내 강의에서는 아주 많이 봤던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라 이거예요. 그럼 더 했어? 그럼 한번 빼볼까? 빼면 5x에서 3x를 빼면 8x, 이거에서 빼면 마이너스 8y, 또 앞에 있는 2로 나눠주면 내가 잘 써야 되는데 두 개를 빼면 어떻게 되지? 내가 조금 아까 8이라고 했으니까 4. 아주 좋은 식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x 플러스 y는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이 우리 굉장히 복잡하게 앞에서 풀었던 거는 다 잊어버리고 답만 기억하면 되니까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x-y는 a2 코사인 4오메가 제곱이니까 2배 오메가 t 플러스 5. 이러고 나서 x, y를 구하면 되죠. 상수가 a1, phi1, a2, phi2 4개나 있네. 왜냐하면 2차 미분 방정식에 x와 y가 있으니까 이니셜 컨디션이 4개 필요하죠. 각각 x와 y에 대해서 2개씩. 그래서 우리 요 a1, a2, phi1, phi2는 이니셜 컨디션을 주어주면 x와 y에 대한 이니셜 컨디션을 주어주면 다 결정되는 상수고, x는 따라서 x는 요 컨벤션을 쓰면 x는 어떻게 구하나? 2개를 더해서 반으로 나눠주면 되지. 그럼 2개를 더해서 1 y는 위에서 밑에 식을 빼준 다음에 반으로 나눠주면 되죠.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많이 배웠던 합과 차가 주어져 있을 때 각각을 구하는 방법, 그게 뭐였더라? 내가 아들내미 합과 차가 있을 때 그걸 구하는 방법이 뭐였더라? 까먹었네. 합의 반, 어쨌든 우리가 있죠. 뭐 무엇을 하든 정말 다 까먹었네. 다음과 같이 결정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소리 위에 거랑 똑같이 됐네. 미안. 자, 그래서 보면 처음에 이런 거를 우리가 coupled differential equation이라고 하고, 이걸 푸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이퀘이션을 적당하게 잘 써, 2개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에서 잘 써서 하나가 이렇게 싱글 프리퀀시로 진동하는 모드, 또 하나가 다른 싱글 프리퀀시로 진동하는 모드, 이렇게 나눴을 때 그 앞에 있는 요 코디네이트를 우리가 뭐냐면 여기 이 경우에는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를 노멀 코디네이트라고 불러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2개의 coupled differential equation을 적당히 결합해서 싱글 프리퀀시의 모드에 각각의 식으로 쓸 수 있을 때, 그렇게 나타났을 때 그 변수의 결합을 normal coordinate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때 진동하는 모드, 오메가로 진동을 하고 2오메가로 진동을 하죠. 이런 진동을 우리가 normal mode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냐면 어떤 문제에서 normal mode를 구해라 라고 하면 coupled differential equation에서 싱글 프리퀀시로 되는 진동하는 normal coordinate를 찾고, 그 normal coordinate이 진동하는 angular frequency를 찾는 걸 normal mode를 찾는다고 얘기해요. 물론 그걸 찾으면 원래 있는 솔루션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죠. 갑자기 드는 불안감은, 이거는 척 보고 했는데 척 봐서 안 보이는 건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걸 일반적으로 어떻게 푸냐?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아주 감을 잘 잡기 위해서 척 보면 알 수 있는 식을 썼지만, 척 봐도 처음엔 몰랐지. 그렇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더해보고 빼보면 안다고 하는데, 우리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일반적인 경우 지워버려. 아직 안 지웠죠. 어떻게 하긴. 아무거나 한번 해봐. 뭘 하는데? x는 2개가 다 똑같은 진동을 한다고 쳐. 앰플리튜드만 다르다고 쳐.
과연 통할까요? 해보고 안 되면 말고. 그죠? 한번 해보면 되죠. 근데 했는데 솔루션을 찾으면 그게 유니크한 솔루션이에요. 그죠? 역시 사기죠. 어쨌든 그럼 이걸 집어넣으면 원래 있는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이제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A와 B에 대한 리니어 이퀘이션으로 바꿔요. 그걸 우리가 원해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 거는 2배 A 마이너스 알파 제곱. 첫 번째 건 2번 미분했으니까. 그 다음에 전부 다 e to the i 알파 t로 나눠주면, 두 번째는 오메가 제곱 5a 마이너스 3b는 0이야. 두 번째 식에다 집어넣으면 2배 b 마이너스 알파 제곱, 요 스텝이 여러분들이 노멀 코디네이트를 찾는 중요한 스텝이에요. 그 다음에 플러스 오메가 제곱 5b 마이너스 3a. 좀 더 이제 a와 b에 대해서 좀 더 간단히 쓰면, 간단히 쓸까? 이거는 간단히 쓸 필요가 뭐 있나? 2배 알파 제곱 5 오메가 제곱 a, 그 다음에 뭐야? 마이너스 3 오메가 제곱 b.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은 a를 앞에다 쓰면 마이너스 3 오메가 제곱 a 플러스 b 마이너스 2 알파 제곱 플러스 5. 이렇게 쓰기 귀찮아. 근데 다행스럽게 여러분들은 1학년 때 매트릭스를 배웠잖아. 그럼 이 두 개의 A와 B에 대한 다음과 같은 식을 A, B의 매트릭스 형태로 쓰면, 이런 거 배웠죠? 매트릭스 프로덕트 배웠지? 배웠나요? 배웠지? 갑자기 배웠냐 그러면 불안하지? 오메가 스퀘어드. 오메가 스퀘어가 빠졌네.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거 곱하기 A 더하기 요거 곱하기 B가 0. 그게 첫 번째 식이고, 요거 곱하기 A 요거 곱하기 더한 게 두 번째 식이에요. 1학년 때 매트릭스를 배웠으면 당연히 리니어 엘지브라도 배웠지.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는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이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A와 B는 해가 존재하려면 그거랑 A랑 B가 전부 다 0이 되면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트리비얼 솔루션이라고 해요. 근데 A와 B가 0이면 우리 문제를 풀지 못하잖아.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A와 B가 둘 다 0이지는 않은 솔루션은 넌 트리비얼 솔루션이죠. 우리 항상 넌 트리비얼 솔루션에 관심이 있는데, 다음 같은 두 개의 리니어 이퀘이션이 해를 가질 조건은 두 개가 리니얼리 디펜던트 하면 되나? 두 개가 서로 인디펜던트 하면 A와 B가 0일 조건밖에 없는데, 요 두 식이 뭐냐면 서로 비례하면, 두 식이 서로 비례하면 0이 아닐 조건을 가질 수가 있죠. A와 B가. 그 조건이 뭐죠? 다음과 같은 이퀘이션이 넌 트리비얼 솔루션을 가질 조건, 앞에 있는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가 0이 되면 돼요. 0이 된다는 거는 수학적으로는 이 두 개의 식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지 않, 다시 말하면 한 식을 다른 식의 몇 배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조건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앞에 있는 요게 A와 B가 0이 아닌 조건을 가지려면 디터미넌트가 0이야. 요거의 디터미넌트는 2x2의 디터미넌트는 고등학교 때부터 배웠으니까 마이너스 2 알파 제곱 더하기 5 오메가 제곱의 제곱 빼기 9 오메가 4습니다. 이거 우리 역시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인수분해를 이용하면 a제곱 빼기 b제곱의 형태니까 마이너스 2 알파 제곱 플러스 5 오메가 제곱 플러스 3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제곱 플러스 5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3 오메가 제곱 이게 뭐죠?
그럼 앞에 있는 거는 어떻게 쓰나? 8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2배 알파 제곱. 뒤에 있는 거는 2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제곱. 솔루션이 두 개 나오죠. 뭐가 나오면 알파는 원래는 알파에 대한 4차식이니까 4개가 나와야지. 2 오메가. 왜냐면 여기서 양변을 2로 나눠주면 4. 이게 0인 경우는 알파가 플러스 마이너스 2 오메가. 이게 0인 경우는 알파가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오는 게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하겠지만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이해할 수 있냐면 처음에 다음과 같은 형태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e to the i 오메가 t만 있으면 이게 리얼 솔루션이 안 돼요.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i 오메가 t가 항상 다 있어야 되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구했어. 그래서 보면 이걸 지우면 안 되는데. 오케이. 첫 번째, 알파가 플러스 마이너스 2 오메가면 지워버려. 아니죠. 알파가 플러스 마이너스 2 오메가면 알파 제곱이 4 오메가 제곱이죠. 4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8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3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3 오메가 제곱이니까 a 플러스 b가 0이죠. 자, 이거는 a랑 마이너스 b야. 두 번째, 알파가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면 두 개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한 개가 두 개에 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한 개만 구하면 여기다 집어넣어도 똑같은 결과를 얻어요. 저게 뭐냐면 두 개가 비례할 조건이에요. 아무거나 하나 집어넣으면 되죠. 뭘 집어넣으면 되더라? 알파 제곱 되냐? 오메가 제곱 플러스 3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3 오메가 제곱 a 마이너스 b가 0이죠. a와 b가 같아요. 따라서 우리가 x, y를 쓰면 x, y를 그냥 썼지만 역시 우리 아까 이렇게 벡터 노테이션으로 쓰면 하나는 요거일 때 a와 b가 같을 때 1, 1이라며 같은 거에 e to the i 오메가 t. 아까 우리 이렇게 쓴다 그랬죠. x 다음 같은 거. 또 하나는 마이너스 오메가 t일 때 그 다음에 알파가 플러스 마이너스 2 오메가 t일 때 a와 b가 반대로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e to the 2i 오메가 t 가장 제너럴한 솔루션이에요.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이 헷갈리지만 헷갈리지 않으려면 x가 만족하는 식은 맨 위에 것만 보면 되고 y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쓰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근데 x, y가 리얼 넘버라고 하면 이렇게 쓰면 a1, a2, a3, a4가 리얼 넘버면 이거 만족하지 않죠. 리얼 넘버가 되려면 우리 조금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앞에 있는 게 똑같을 경우에는 요게 요거의 컴플렉스 컨주깃이니까 요게 리얼이 되려면 a2가 리얼일 조건이에요. 혹은 아니라 동시에 a4가 a3 스타의 조건을 만족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우리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우리 지난번에 e to the i 오메가 t랑 e to the 마이너스 i 오메가 t는 코사인 오메가 t, 사인 오메가 t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혹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뭐냐면 이때 노멀 코디네이트는 1, 1 마이너스 1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가 각각의 노멀 코디네이트이고 벡터 노테이션으로 쓰기 약간 헷갈리지만 그 다음에 노멀 모드의 프리퀀시는 오메가랑 2오메가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각각 x와 y에 대한 식으로 쓰면 어라? 지웠나? 처음에 우리가 적당히 더했다가 뺀 걸로 했던 결과랑 같은 형태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럼 말은 이렇게 했어. 그럼 실제로 피지컬 시스템에서 다음과 같은 게 나타나는 우리 처음에 우리 한 접근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다음 같은 커플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었는데 그럼 자연계에서도 우리가 다음과 같은 우리가 이제 드디어 행복하게 계산한 커플드 하모닉 오실레이션, 커플드 오실레이션이 나오는 이그젬플을 들 수 있나요? 당연히 들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왜 그 문제를 풀라고 했을까? 벽에 질량 하나, 스프링 둘, 질량 둘, 스프링 세 개. 다음과 같이 있는 경우 우리 중력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놓고 약간 들어서 위에서 이쪽으로만 진동한다는 경우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게 있으면 벌써부터 그림이 헷갈리는데 처음부터 이거가 좀 다른 스프링, 다른 질량 이러면 여러분들이 헷갈리니까 우선 제일 쉽게 질량은 똑같아. 그 다음에 요거는 스프링은 매스가 없고 스프링 컨스턴트가 K야. 다음과 같은 곳에서 두 물체가 진동하는 경우 요게 X1 요게 X2 X1T랑 X2T를 구하라 이거예요. 시간 T일 때 이니셜 컨디션을 물론 적당히 주면 이럴 때 어떻게 구하나? 첫 번째 반응이죠. 두 번째는 두 번째 반응이고 어쨌든 이거 뭐냐면 각 파티클에 대한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쓰면 되죠. 뉴턴의 제2법칙을 쓰면 되는데 이때 X1, X2라는 거는 물론 이퀄리브리움 포지션에서 벗어난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생각합니다. 요게 X1 여기가 이퀄리브리움 포지션 요게 X2 꼭 이렇게만 되나요? 잘 먹고 썼네. X2 포지티브하게 항상 포지티브하게 항상 포지티브 하나요? 음수일 때도 있을 텐데 포지티브 할 때 계산해 놓으면 음수일 때는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우리 계산하기가 쉽죠. 그럼 이 경우는 요게 작용하는 힘이 뭔가? 이거는 F1은 그러니까 다음 같은 것에서 X1T, X2T를 찾으라는 것과 다른 문제로 하면 이거의 노멀 코디네이트과 노멀 모드를 구하라는 건데 이게 정말 노멀 코디네이트랑 노멀 모드를 구할 수 있는 문제. F1은 이만큼 늘어났으니까 이 용수철을 이쪽으로 잡아당기겠네. 마이너스 KX1. 이 용수철은 이건 여기 작용하지 않죠. 이 용수철은 늘어난 길이가 얼마야? X2 마이너스 X1이죠. 자, 플러스 K X2 마이너스 X1. 이게 MX1 다시야. 자, F2는 요거랑 요게 잡아당기는데 요게 늘어난 길이가 X2 마이너스 X1인데 이쪽으로 잡아당기니까 마이너스 K X2 마이너스 X1. 이거는 X2만큼 줄어들었으니까 마이너스 K X2 M X2 더블 다시야. 식을 간단하게 쓰면 되죠. 우리 오메가 스퀘어를 K 오버 M이라고 쓰면 첫 번째 식은 양변을 M으로 나눠주면 X1 더블 닷 다 오른쪽으로 넘겨. 다 오른쪽으로 넘기면 2배 KX1이니까 플러스 2배 오메가 스퀘어드 X1 마이너스 오메가 스퀘어드 X2.
두 번째 식은 x2 더블 닷은 더하기 2배 오메가 스퀘어드 x2 또 빼기 오메가 1 이게 오메가 스퀘어드 x1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이제 예쁜 식을 얻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커플드 오실레이션이죠. 근데 이 답이 맞나? 식을 제대로 썼나? 헷갈리면 x1, x2를 바꿔놔도 똑같은 모션이네. 혹은 이걸 이렇게 뒤집어놔도 똑같은 모션이죠. 이 식을 이 식으로 x1 대신 x2를 바꾸면 이 식이 나와야 돼요. 시스템의 시미트리를 보면 우리 식을 제대로 구했어. 하고 나서 봤더니 커플드 하모닉 오실레이션이야. 여기서도 역시 여러분들이 잘 봤더니 두 식을 더하면 오메가 스퀘어드 x1 닷 x2 닷이야. 오케이. 노멀 모드 하나 구했고 빼면 뭐 잘못 썼네 내가. 이게 아니잖아. 플러스 빼면 플러스 3오메가 제곱 x1 마이너스 x2 쉽게 구할 수 있죠. 노멀 모드를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우리 시간이 다 됐으니 뭐냐면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서 우리 벌써 노멀 코디네이션이 뭐고 그때 프리퀀시가 얼마인지 알고 x1, x2를 우리 아까 구한 방법으로 구할 수 있지만 우리 디터미넌트를 이용해서 구한 방법으로 우리 다시 보고 그거에 대한 피지컬 미닝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